퀵샤인입니다. 붓펜을 이용한 쉬운 휠 복원 방법부터 신박한 알리 에어브러쉬 제품을 이용하여 그만큼 결과도 좋아지는 순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스프레이 사서 뿌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분 작업하기에 라카 스프레이 형태 제품들은 바람이 너무 셉니다. 차 전체 마스킹을 제대로 해야 할 수도 있죠. 어차피 휠은 긁히게 마련이니 안 쳐다보면 된다는 의견도 많으실 거고 프로샵에 맡겨도 가성비 괜찮은 작업이라 하실 분도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한번 DIY 복원 방법을 익혀 놓으시면 살짝만 까져서 아쉬울 때에도 아니면 저처럼 보도블럭 등에 자주 긁으시는 분들께도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DIY하는 재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반 실버 휠은 다이아몬드 커팅 휠보다는 작업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작업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터리스로 세차를 하고 알콜솜으로 탈지를 해줬습니다. 깨끗이 하는 이유는 스티커 부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지 위에 스티커를 붙이면 쉽게 떼어지듯이 페인트도 이물질이 제로일수록 잘 부착되어 있는 것이죠. 물을 뿌리고 첨방사포로 웨샌딩을 먼저 해줍니다. 자동차에 생기는 상처는 패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탄화를 해줘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졌을 때 가급적 손에 걸리는 느낌이 적도록 해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알콜솜으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무선 히팅건을 쓰고 있지만 알콜은 자연건조로도 쉽게 마릅니다. 보시면 사포 상처가 나서 뿌옇게 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클리어 코트에 생긴 상처이며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쉽게 지워집니다. 드릴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쉽게 깨끗해집니다. 다시 한번 알콜로 탈지를 해줍니다. 사포 자국은 깨끗해졌고 휠 상처도 좀 평평해졌습니다. 1차로 붓펜을 바를 때에는 마스킹 테이프 같은 종이를 뾰족하게 말아서 들어간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발라줬습니다. (30분) 정도 자연건조 후에 붓펜으로 면을 잡아줬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입니다. 다시 30분 건조 후 클리어 코트를 올려서 마무리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상처들은 붙일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페인대가 드러나고 울퉁불퉁하면 그 텍스처 즉 질감이 감춰지기 힘듭니다. 이럴 때 좋은 결과를 위해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알콜 탈지하고요. 저렇게 데미지 위에 알콜이나 물이 닿았을 때 상처가 안 보인다면 높은 확률로 클리어 코트에만 입은 데미지입니다. 컴파운드 광택만 해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반면 아래쪽은 데미지가 깊습니다. 물을 뿌리고 첨방사포로 웨샌딩 해줍니다. 손에 걸리는 부분이 부드러워진 거면 된 거고요. 손가락이 닿았으니 다시 유분기가 없도록 탈지를 합니다. 퍼티 작업을 위해 마스킹을 합니다. 최대한 상처 모양 비슷하게 마스킹으로 감싸는 거죠. 깊게 패인 상처의 낮은 부분을 퍼티를 발라서 높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너무 높게 올라간 퍼티를 주위 면 높이에 맞춰서 깎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스킹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퍼티 작업에 완전 똥손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분들이나 퍼티 잘 바르시는 분들은 마스킹도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쓰는 퍼티는 레드 퍼티 혹은 기스 퍼티라고 불리는 제품이며 제품 정보는 본문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원래 프로분들이 쓰시는 건 이액형이라고 해서 따로 경화제를 섞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일신바데, 제이퍼티 같은 제품들인데 제가 쓰는 레드 퍼티와 같이 일액형으로 바로 짜서 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말씀드렸듯 퍼티 작업은 제가 완전 초보라서 다른 영상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열풍기로는 2에서 3분 정도 건조하면 되고 자연건조로는 30분 내외라고 합니다.
레드 퍼티 장점이 빠르게 건조가 된다는 거죠. 마스킹을 떼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첨방사포로 웨샌딩을 해줍니다. 좀 더 높게 올라간 퍼티 부분을 원래면과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저렇게 퍼티의 높은 부위가 깎이다가 너무 많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건조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더 그렇고요. 그럴 때에는 2차, 3차 다시 퍼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걸림없이 부드러워지면 된 거고요. 붓펜을 바르기 전에 건조를 해줍니다. 더 정교하게 바르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뾰족하게 말아서 터치업 해줍니다. 30분 정도 건조 후에 2차로 발라줍니다. 다시 건조시켜주고 조심스럽게 장갑 등을 이용해서 붓페인트가 묻어나지 않는지 잘 건조됐는지 확인합니다. 투명 클리어 코트를 올려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자 10,000명 목표에 큰 힘이 됩니다. 자연 건조는 12시간 이상, 열풍기로는 20분 정도 건조 후 컴파운드 폴리싱이 가능합니다. 클리어 코트에는 메탈 컴파운드가 아닌 일반 컴파운드를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초벌용 양모 패드와 컴파운드 약재를 이용해서 사포 상처를 없애줍니다. 왼쪽에 있는 상처도 함께 제거하고요. 드릴 광택 패드를 써도 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감쪽 같은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번엔 다이아몬드 커팅 휠입니다. 붓펜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휠이죠. 워터리스 세차로 작업 부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작업할 부위인데 부식 상태를 보니 데미지가 생긴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갈아내기 전에 부위보다 좀 더 넓게 마스킹을 합니다. 샌딩할 부위만 마스킹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마스킹 테이프에 사포가 닿으면 어차피 찢겨져 나갑니다. 먼저 기계로 까내는 작업인데 바토카 3인치 광택기로 첨방 사포를 웨샌딩으로 돌려줍니다. 뒤에서는 광택기나 드릴 없이 손으로만 까낼 때에는 어떤 사포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퍼티 작업 전에 최대한 면을 평평하게 하는 거고요. 외국분들은 퍼티 작업 없이 하도록 완전 평평하게 많이 까내더라고요. 면이 평평해질수록 페인트를 뿌렸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에서 3mm 정도는 까내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 만큼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더라도 많이 까내는 것보다는 퍼티로 채우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까내다 보면 구정물같이 진한 회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클리어 코트와 베이스 코트가 다 벗겨지고 안에 있는 휠의 메탈 바디가 까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휠도 도장면과 마찬가지로 맨 아래 베어메탈이라고 하는 휠의 바디가 있고 다이아몬드처럼 미세하게 커팅한 후에 그 위로 베이스 코트가 뿌려지고 맨 위에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 코트와 베이스 컬러를 전부 다 까내면 휠 메탈 바디가 드러나게 되어 베이스 컬러가 올라간 다른 부위와 색이 다른 것입니다. 깊게 패인 곳은 퍼티로 채워주기 위해 마스킹을 합니다. 첨방 사포로 웨샌딩하고요. 지금 일부러 스크래치를 내주는 것은 페인트가 잘 점착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데미지 부분은 이미 사포질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살짝 넓게 사포질을 해줍니다. 다시 탈질을 해주고요. 마스킹을 해줍니다. 외국분들이 저렇게 터널이라고 해서 경계선을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이프를 살짝 열어주던데 실제 해보니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집에 있던 한지 같은 걸로 마스킹을 하고 있는 건데 더 쉽게 마스킹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킹을 이렇게 대충 해도 충분할 정도로 에어브러쉬의 강도가 약합니다. 작은 부위 도색하기에 딱 좋은 도구인 거죠. 다이어 커팅 휠 컬러와 잘 맞는 요 붓펜을 잘 흔들어줍니다. 국내에는 딱 한 제조사에서만 파는 것 같은데 본문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에어브러쉬에 약 2에서 3mm 정도로 아주 조금만 덜어줍니다. 에어브러쉬 맨 뒤에 바람 세기를 조정하는 나사가 있는데 중간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에어브러쉬 사용법과 청소법도 영상 후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붓펜의 페인트만으로는 너무 점성이 높기 때문에 좀 묽게 해주기 위해서 소주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줍니다. 보통 유성 페인트는 신너로 희석을 하는데 제조사에 확인해보니 신너로 하면 안되고 알콜로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성 페인트는 아닌가 봅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잘 섞어주고요. 옆에 뿌려보면서 페인트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작업 부위에 뿌려줍니다. 워낙 바람이 약하고 얇게 분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스프레이 사서 뿌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분 작업하기에 라카 스프레이 형태 제품들은 바람이 너무 셉니다. 차 전체 마스킹을 제대로 해야 할 수도 있죠. 자연건조로는 15분 정도 필요하며 무선 열풍기로는 1에서 2분 말려줬습니다. 베이스 코트 컬러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자 10,000명 목표에 큰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건조 시 15분 더 건조합니다. 손에 끈적이게 묻어나오지 않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중요한 작업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스카치 브라이트 수세미 사포를 이용해서 다이아 커팅 문양을 흉내내는 과정입니다. 웹샌딩이 아니라 저렇게 물 안 묻히고 드라이 샌딩으로 해야 합니다. 휠의 원 방향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설퍼 보이지만 클리어 코트까지 올리면 다이아 커팅스럽게 보입니다. 에어브러쉬에 바람 조절 나사를 돌려서 풍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붓펜 클리어 코트를 사용하면 점도가 높아서 분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스프레이 클리어 코트를 병에 덜어서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카 스프레이형 제품들은 충분히 묽기 때문에 희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요. 충분하게 1회만 뿌려줘도 되고 15분 간격으로 2회 뿌려줘도 됩니다. 클리어 코트가 마르기 전에 마스킹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스킹 경계면에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공 조명이라서 경계선이 잘 보이지만 자연광에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광택기나 드릴 없이 손으로만 까내고 평탄화하는 방법입니다. 저 노랗게 보이는 오염은 휠이 물체에 긁히면서 묻어난 것 같은데 알콜로도 쉽게 닦이진 않았습니다. 천사포라 부르는 건데 그동안의 사포와 또 다른 형태입니다. 180방이고요. 원하는 만큼 찢어서 쓰면 되고 웨 샌딩하지 않고 물 없이 드라이 샌딩으로 해야 좋다고 합니다. (180방인)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광택기 1000방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깎아냅니다.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면 천방 사포로 부드럽게 웨샌딩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깊게 패여있는 부위를 퍼티로 채워줍니다. 마스킹 하지 않았더니 역시나 헤매고 있습니다. 건조가 되면 천방 사포로 웨샌딩 해줍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아낸 건데 퍼티는 알콜로는 잘 닦이지 않고 아세톤이 함유된 네일 리무버 같은 약재로 닦으면 잘 지워집니다. 필요 없는 퍼티 적용 부분을 빠르게 지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스킹을 해줍니다. 이번엔 전단지를 이용했습니다. 더 쉽게 마스킹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닐 봉투 같은 걸 이용해서 붙여놓고 부분 도색할 부분만 펜으로 표시해줍니다. 칼과 가위를 이용해서 구멍을 만들어주고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다시 작업으로 돌아와서 붓펜 페인트와 소주 2방울 넣어준 거고요. 붓펜 페인트와 희석률은 5:1 이하로 해야지 너무 묽게 되면 컬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소주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묽은 것 같아서 건조하면서 뿌려봤습니다. (1차는) 퍼티 부분 위주로만 가볍게 뿌려주고요. 말려주고 2차 베이스 코트입니다. 저 패인 부분은 퍼티 채우기 실패한 듯 합니다. 혹시 몰라서 베이스로 채워보려고 시도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저걸 욕심내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타협합니다. 수세미 사포를 쓸 때에는 적용면을 확실하게 말려줘야 하고요.
클리어 코트를 올려줍니다. 마무리 클리어 코트 이후에는 바로 마스킹 커버를 제거합니다. 작업하지 않은 부분과 비교해서 봅니다. 조명 아래에서는 경계선이 잘 보이지만 하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가도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자연광에서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업된 부위입니다. 미숙하다 보니 아쉽게 퍼티를 못 감춘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처음 중고차를 영입한 직후에 각 휠들의 상태였습니다. 휠캡까지 새 걸로 바꾸고 나니 휠세차 할 마음이 더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자 10,000명 목표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